사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31살 황성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축사인가요? 네, 여기는 지금 한우 번시구 축사라고 보시면 돼요. 4,000평 되지 않을까요? 4,000평. 그러면 전체 마리수로 따지면 네. 한 몇 두 정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200두 정도 조금 넘을 거예요. 아, 우유 이렇게 좀 빨아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줘서 소들도 이제 스트레스나 아니면 자기가 처음 낳는 애들을 엄마가 이제 발로 차고 이제 안 키우니까 그런 애들은 제가 데리고 와서 이제 사람 손만 보면 빨아요. 젖달라고. 선생님 그럼 이 일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축사 일은? 제가 17년부터 했을 거예요. 한 7년 됐을까요? 아, 그럼 귀농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가업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소를 키우고 계시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도 봐왔던 게 소였고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가야 될지. 저 때만 해도 대학은 보통 다 갔었으니까 네. 지금이야 대학 안 가도 된다 이러지만 그냥 이게 맞겠더라고요, 적성에. 저 처음 들어올 때는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말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대학은 졸업하고 와라. 그래도 직장은 다니다가 사회생활은 하다가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결혼 못한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보통 숫소가 있고 암소가 있고 거세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소들은 대부분 숯불 나왔다 뭐 나왔다 하면서 이제 보는 소들은 거세라고 보면 돼요. 고기소들은 등급에 따라서 금액대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보통 3등급부터 2등급, 1등급, 완뿔, 투뿔. 투뿔에서도 7번, 8번, 9번 세 단계로 나눠요. 와, 9번 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도 나가요, 경매로? 뭐 잘 받는 분들은 지육단가 뭐 3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다 치면 뭐 그 소들이 한 500kg에서 550kg 정도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이 훌쩍 넘네요? 한 1,500만 원 정도 와, 나오겠죠. 소 한 마리에? 그러겠죠. 야, 근데 그렇게 성적을 내질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아, 생존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축사 운영 네. 말씀하시는 거죠. 소들 케어하다 보니까 네. 사실 특정하게 쉬는 날이 따로 없으시겠어요. 그저 우리가 뭐 명절이다 빨간 날이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일시정지한 것처럼 밥을 안 먹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소 키우시는 분들은 어디 못 나간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신 분들은 이제 직원을 두죠. 이 친구들은 좀 그래도 크네요. 아까 송아지보다는. 얘네들은 이제 우유 먹고 어느 정도 한 젖뛴 애들 3개월? 이 귀에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아, 귀에는 이 숫자가 뭐예요? 태어난 날짜하고 이제 얘네도 족보를 많이 따져요. 아, 그래서 이제 아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다음에 증조부까지. 네. 그래가지고 3대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족보를. 아, 그럼 저 족보에 따라서도 그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등급이 매겨진다기보다는 이제 얘네를 임신을 수정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근친이 안 걸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이제 엄마 번호 해서 송아지들이 아무리 섞여 있어도 그거를 미리미리 이제 좀 눈에 익히는 거죠. 아, 이 족보 계보가 이렇게 나와요? 네. 오, 신기하네요. 그 계보를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큰 애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그 구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7개월. 보통 요맘때 애들이 이제 경매장으로 팔려 나가요. 그래서 송아지 값을 팔고 이제 번식 농가들은 그 돈을 받아서 이제 다시 다른 소들을 키우는 거고. 매출은 어느 정도 선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7, 8억? 연매출이야? 그럴 거예요, 여기서만. 어, 근데 제일 관건은 이 구간에는 죽이지 말아야 돼요. 죽이지 만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소들이 큰 하자 없이 잘 커요. 네네네. 주는 거 잘 먹고, 농장주가 어느 정도만 관리해주면 잘 크는데, 아까 봤던 송아지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게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제 질병이나 너무 어린 개체다 보니까 아, 6개월 미만에서 폐사가 많아요. 네. 연매출이 한 7, 8억이면 순이익 퍼센트가 한 몇 프로 정도가 한 20%? 20%? 야,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요, 이것저것. 시설 투자가 좀 많아요. 아, 옛날 같았으면은 다 이제 손으로 줬어야 되고 이러는데 밥 주는 기계도 있거든요. 얘네들을 자동적으로 줘야지 사람이 이제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를 직원하고 저랑 둘이서 하거든요. 아, 혼자서 하기는 버거우니까. 와,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네요. 사장님, 그러면 보통 이 소 한 마리당 가격대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종자에 따라 다르고요. 족보가 좋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가 비싸고요. 네. 왜냐면
그런 애들이 후손들이 육질적으로나 육량적으로 좀 잘 나왔던 애들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년생, 이제 11살? 11살. 와. 저 들어올 때 전부터도 있었던 애들이고, 네. 제 군대 갈 때도 봤던 애들이에요, 얘 같은 거. 어렸을 때. 얘도 한 12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경우는 네. 얘네 새끼들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나 얘네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낳으면, 남자 순놈을 낳으면 걔네들이 다 툭불 나오는 경우. 아. 그러니까 이제 60개월 넘어가면은 등급 하향을 맞거든요. 나이가 많아지면 품질이 찔겨질 수 있다고 해서 등급 판정에도 한 등급 하향을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그 하향을 안 맞기 위해서 5년 안에 내는 거죠. 그렇게 내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새끼 잘 낳고 괜찮으면 끝까지 가요. 오.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 소가 다 암소예요? 네, 다 암소예요. 아. 여기 농장은 다 암소예요. 그 번식 농장이 네. 송아지 빼고는 다 이제 암소예요. 이렇게 암소만 따로 번식어만 기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비육 농장이 따로 있으니까. 네. 비육 농장은 아버지가 하고 계시거든요. 비육농장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예, 그렇게 산으로 키우고 납품하는? 성장시키고 네. 이제 걔네들을 이제 살을 찌우는 과정이거든요. 아. 그럼 그런 과정에 있는 농장이 있다 보니까 일단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업을 한 거죠. 나는 이쪽을 파트를 맡을 테니 사람이 두 개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파트를 맡을 테니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쪽 파트를 맡고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관리만 해주고. 여기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사료를 만들고 하는 창고. 와, 저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발효가 돌아가면서.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자를 계속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시간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요, 기계가. 비지나 이제 저런 아까 곡물들 있잖아요. 그런 걸 넣고 미생물을 첨가해서 이제 발효를 시키면 이게 조금 돌아가면 냄새가 확 날 거예요. 이게 이제 발효된 상태거든요. 이제 네. 이거를 숙성을 시키는데 보면 살짝 만져보시면 따뜻해요. 만져보실래요? 그러네요. 살짝 따뜻하고 냄새 맡아봐도 새콤하게 이제 막걸리 냄새 나거든요. 그죠? 향 같은 냄새 나죠. 네, 진짜 그 막걸리 그거 뭐라 그러지? 술찌개미 같은? 네, 그거 냄새 나네요. 향 같은 냄새가 확 나서 네. 요거를 이제 숙성시켜 놓으면 소들이 잘 먹고 좀 건강하게 크니까. 사장님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거 축사 운영하시면서 네. 어떨 때 좀 고돼요? 아무래도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유단히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갈 때 좀 힘들고요. 사료값이 조금 밀리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많이 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괜찮죠. 소에 차여도 보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크게 제일 다친 적 있었어요? 크게 다친 건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아까 저 기계 같은 데다가 뭐 일하다가 여기 이렇게 우와! 기계가 이제 아니, 이거 담겨 들어간 적 있거든요. 아니, 이거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 기계에 이제 딸려 들어가서 아까 그 사료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네. 일하다가 너무 그때는 우와. 혼자 하고 직원도 없고 혼자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얼마나 꼬매신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뼈가 다 부러졌었는데 이제 다행히 의사 선생님 잘 만나서 붙어 있어요. 한 21년도인가 그때는 혼자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한 거죠. 이제 여기 지금 안경테가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기는 없는 게 수정하다가 이제 가끔 발차기 하는 애들 있어요. 네. 싹 피하다가 이제 안경이 떨어지면서 맞으셨어요? 다치진 않았는데 네.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귀농이라던가 축사 생각하시는 분들 또 계실 것 같은데 뭐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먼저 미리 좀 알아보고 하는 건 맞는데 축산업 자체가 너무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창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게 좋다고 하고 이게 좀 비전이 있다 하면은 하는 게 맞는데 돈 보고 돈 많이 벌 수 있다더라 해서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의 큰 목표는 그냥 생존이에요. 농 운영하고 이제 직원 월급도 주고 나도 먹고 살고 이제 이러면서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면은 또 좋은 날 있지 않을까 이러고 있어요. 끝으로 사장님 같은 젊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냥 매일 어제 일상이 반복되거든요. 특히 축산업은 눈 뜨면 밥 주고 손 케어하고 그러다 보면 해지고 집에 가서 씻고 먹고 자고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싶긴 할 텐데 그렇게 그냥 조금씩 그 안에서도 발전해 나가고 살다 보면은 뒤돌아보면 많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님이 가업도 물려받으시고 이렇게 또 성과를 보여주시니까 뿌듯해 하시겠어요. 처음에는 많이 부딪혔지만 이제 서로 이제 경영자 대 경영자로서 존중을 해주고 어머니도 그러면서 같이 가고 있고 솔직히 이렇게 하기까지는 부모님이 없었으면 저는 이 길은 안 갔죠. 아버지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 화이팅!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